안녕하세요, 전사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부모 관점에서 바라본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프레젠테이션을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을 집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도장에서 운동을 가르치시는 우리 그리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관장님들보다는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대한 어떤 경험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거를 토대로 그 태권도장이 상대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요. 학부모들의 트렌드, 제가 만나본 학부모들 이런저런 학원들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 학부모들을 만나잖아요. 학부모들의 트렌드를 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태권도장에 접하면 좋은 것들, 그 다른 이 종목들에 다니면서 배운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런 것들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좀 접해보면, 접목을 해보면 더 좋은 그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에 더 좋게 쓰여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마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이 도장 성공의 조건, 리텐션에 관련해서 어워드 스트럭처, 그 다음에 스포츠와 체육 교육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아마 다른 영상으로 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다른 영상으로 제작이 된다면 그것도 링크를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아들은, 큰아들 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수영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들 셋 다 지금 체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발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가 지금 피아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중국어 여기까지는 모두 이렇게 돈을 내고 저희가 직접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는 그런 적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는 집에서 와이프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애들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공도 그렇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푸라기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거기서 뒹굴뒹굴하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은 다 돈을 내고, 강에서 수영했던 게 지금은 수영장 가서 돈 내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런 프로그램에 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태권도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아마 좀 시작을 할 계획이에요. 여기 이 사진들은요, 제가 직접 돈을 페이를 하진 않지만 아이들을 시간 날 때마다 데려가서,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물론 애들을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 다니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산을 타고요, 산에 가서 뜀박질하고, 그 다음에 막내는 아직 그 축구 프로그램에 들어가진 않지만 제가 또 시간을 내서 가르치고, 이것도 또 뭐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애들 자전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체력 운동 많이 시키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즘은 바운스 하우스의 개념보다 이 대형 이 인도어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랭귀지 종목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운동에 관한 종목들이고, 그 이외에 또 이렇게 공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제가 뭐 도장에 있을 때는 태권도장만 신경을 쓰면 됐고, 나머지는 저희 와이프나 또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아이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이렇게 챙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야 될 게요, 밥 먹고 자고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뭐가 많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밥 챙겨야 되죠. 그리고 애들 시간 맞춰서 이런 그 프로그램들에 데려다 주고, 또 모자란다 싶으면 또 어디셔널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학부모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도장에 오시는 학부모들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 태권도장들이 상대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 태권도장이랑 하는 게 첫째로
청결합니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요, 태권도장 청소가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께서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께서 이 여기는 깔끔하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축구, 수영, 요건 제가 가르치죠. 그리고 남자분이 가르치는데, 나머지 이 프로그램들, 체조라든가 뭐 모든 그 학교를 비롯해서 체조, 음악, 뭐 미술, 그리고 어떤 랭귀지 스쿨들,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보는 그 사범 출신에서 봤을 때 좀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운동이 조금 느낌이 좀 운동 같지 않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축구를 맨 처음에 했을 때도, 그때도 좀 운동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논다는 느낌, 그때는 뭐 애들이 어렸지만 논다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좀 터프함,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서부 지역에서는 이런 말을 잘못하면 참 큰일 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롤 모델이죠. 집에서는 엄마의 롤 모델, 엄마의 롤이 있고 아빠의 롤이 있듯이, 요즘에는 막 그런 개념이 많이 없지만 이렇게 터프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롤 모델을 좀 나름 제공하지 않나, 그 태권도장들이. 그리고 이제 예의라든가 자세 교정, 우리 한국식 그 예의가 조금 외국인 기준에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의를 차리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자세 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요.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게, 이 자세 교정, 이 태권도라는 게 이 자세를 만들어주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중력 향상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하드워킹,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attitude, 이런 부분들이 자세에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는, 마음가짐은 어떤 자세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 품새도 품새지만 뭐 차렷, 국계대, 경례,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똑바로 쓰고, 그다음에 그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그 터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예로 체조라든가 아니면 그 수영 같은 경우에, 거기서 물론 자세를 가르칩니다. 자세를 가르치는데, 자세를 가르치는 데에서도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그런 alert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체조 같은 경우는 기구들이 많으니까요, 매달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딱 매달려야 되고, 아니면 이걸 짚고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러한 그 동작들이 많은데, 힘을 쓰는 것 이외에 본인의 파스처를 집중을 해서 자세를 만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미국에서 선생님들, 예능 관련 선생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집중을 많이 안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미국 선생님, 그 피아노 선생님과 한국 선생님의 피아노 선생님 첫 번째 클래스에서 틀린 게 뭐냐면 자세에 대한 그런 적이었는데, 아들이 최근에 피아노 선생님을 한국분 선생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 전 학원에서 선생님이 계속 교체가 되니까 이게 배우는데 되게 그 인터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께서 다행히 자리가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을 바꾸게 됐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자세 교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에 선생님들은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전에 선생님들은 그냥 똑바로 앉아라고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nobody told me what to do, how to do i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우리 아들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딱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차렷은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미국 선생님들 특히나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 소위 말해서 짝다리 짚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자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종목들, 다른 예체능 프로그램들을 다녀보면서 이게 좀 틀린 게 있구나,
자, 그리고 우리 그 사범님들께서는 상당히 능동적이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어떤 민원, 우리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먼저 일단 앉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고, 최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 태권도장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뭐 퍼스널리 이렇게 되게 좀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그 다른 종목들은 정말로 그냥 테크니컬 엑세큐션 와서 그냥 기술을 배우고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이 끝나면 그냥 가는, 그리고 뭐 퍼스널 터치가 많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끈끈한 그런 게 없구나. 그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런 끈끈한 게 없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태권도장이 다른 그 종목들에 비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러한 그 이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요즘에 그 학부모님들의 트렌드예요. 학부모님들은 요즘 그 물론 뭐 지역적 편차를 감안을 하더라도 코로나 영향인지 저희가 뭐 한 2년 정도 그냥 계속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relatively 좀 passive한,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정보에 관해서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어디서 뭐 정보를 찾거나,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서칭하는 그 서칭 능력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퍼스널 스킬,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나 행동을 조금 느린 감이 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문 같은 데서 이렇게 같이 마주치고 그럴 때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피해주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문도 잡아주고 열어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이게 가까이 가도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지켜보면 미디어 컨섬션, 그러니까 전화기를 들고 늘 바빠요. 늘. 저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 가끔씩 한번 보거든요. 클래스 하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열에 한 8분 정도, 물론 지역적인 편차 이런 게 좀 심한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애들은 체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좀 뭔가 다른 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또 하나의 좀 트렌드라면 트렌드죠. 저희가 2010년 초반에 2010년 뭐 11년 12년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이 상당히 대세였죠. 페이스북이 대세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트위터, 그 2010년, 2009년, 8년 그 근처에 트위터가 이제 처음 이게 파퓰러하게 이제 되기 시작하던 그때였는데, 지금은 페이스북은 약간 좀 어른들이 하는 그런 적이고, 그 다음에 요즘 그 밀레니얼 페런트들께서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연동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인스턴트 문화가 좀 발전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도 이렇게 그 소통을 할 때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 보면 페이스북이 다 인스타그램이랑 연동이 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요즘 많은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다른 앱, 저기 가도 다른 앱, 뭐 이렇게 뭐 축구도 이쪽 클럽에서는 이 앱을 쓰고 다른 클럽에서는 또 다른 앱을 써요. 그러면은 제가 막 이렇게 앱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프로그램 옮기면 또 다른 걸 또 받아요. 그래서 다른 걸 또 받아서 또 해놨다가 우리 둘째 애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거기에 잠깐 내 그 로그인이 어떻게 되지? 그래갖고는 또 다시 그 계정을 또 만들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그런 쓰기 편한 앱이 있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앱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학부모님들의 트렌드는 그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에 학부모들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느끼는 그냥 그런 트렌드,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다른 타 프로그램에서 얻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태권도장에 접목하면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저는 많은 그 태권도장 사범님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좀 그 원맨쇼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제 체조 그리고 축구도 그렇고 축구도 거의 뭐 물론 그 구단주를 알고는 있지만 구단주께서 축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영을 그 예전에 가르쳤을 때 수영장에서 주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게 시스템이 있어.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서요. 그 체조 같은 경우는 체조나 수영도 그랬어요. 수영도 항상 이렇게 페이퍼가 있어서 그날 해야 될 거를 항상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그 리스트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조장에 가면 항상 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바인더를 꼭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영장에 가서도 선생님들이 바인더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부님들께서 계속 뭐 이렇게 10년, 20년 계속 가르치실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가르치신 걸 좋아하고 그렇지만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뭐 학생들이 우리가 예상을 하기에 한 명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한 뭐 150명 그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시스템화가 돼 있다면 더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몸도 계속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몸 상태가 되니까 시스템을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제가 생각하는 그 태권도장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잘 많이 안 알려져 있다. 그래서 태권도장에 잘 하는 것들은 더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Active PR, Public Relation 좀 더 퍼블릭 릴레이션을 액티브하게 할 필요 있다. 우리가 왜 그 겸손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너무 이렇게 크게 뭔가를 이렇게 그 많이 안 알린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그거를 대중이 이 태권도를 하게 되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즘 페이스북을 딱 키면은 이런저런 그 비디오들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미디어에 좀 셀렉션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인 뭐 예절 실력 향상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말로서 그러니까 왜 미국 말에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show, don't tell.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그림 그리는 그런 화법을 써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나는 포커스를 하고 이 도장에 가면 디스플레인 하고 이 도장에 가면 예절을 하고 실력 향상이 되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게 조금 더 잘 포장을 해서 PR을 하면 퍼블릭 릴레이션을 취하게 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이 미디어에 대한 어떤 서칭 능력이라든지 그 미디어의 컨섬션이 되게 많아졌어요. 팬데믹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지게 하는 것이 태권도장 마케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이게 보여진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떤 설명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왜 하는 거다라는 것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종목들 이렇게 군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학부모 입장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어 보면요. 기술적인 측면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상당히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면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장이 잘 하는 것들을 더 알릴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도장이라도 스포츠적인 부분과 좀 접목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농구를 하러 갔어요. 농구를 하러 갔는데 여기서 막 드리블을 열심히 연습해요. 그 다음날 가서 왼손 드리블을 막 열심히 해. 그리고 가서 슛 연습을 많이 하고 패스 연습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한 번도 게임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그 무도를 그 예절, 그리고 어떤 그 뭐 집중력, 그리고 디스플레인 다 좋은데, 이런 게임이 어느 정도 미니 시합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뭐 인터스쿨 토너먼트 이런 정도의 어떤 미니 시합, 그리고 심사 정도도 뭐 스포츠 행사의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그 피아노는 once a week, 그 다음에 수영도 일주일에 한 번, 물론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주 2회 이상은 투머치라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보면요, 지금 축구 같은 경우가 2회,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2회고요. 근데 나머지들 이렇게 보면은 다 once a week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번에 제가 많이 느낀 건데요. 저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연습 좀 해서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절대 안 하는 게 낫겠다.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게 된다면 집에서 연습해라는 말은 절대로 빼고, 절대로 연습 빼고 하면 좋겠다. 그 대신 돈을 더 받고 엑스트라나 아니면 그 임프루먼트 캠프 같은 부분들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왜 품새를 할 때요, 왜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서 거기에 진짜로 이렇게 미친 친구들은 집에 가서 많이 연습을 합니다. 얘기를 안 해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부모들이 바쁜 집들이 보면 애들이 좀 따라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 준비도 좀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야, 너 집에서 좀 연습 좀 하지 그랬니?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야, 이것만큼은 정말 다행히 아무도 지금 피아노 빼고는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해주고 계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인데, 집에서 연습하라는 말 대신에 차라리 좀 더 뭐 이렇게 어떤 좀 기회가 있을 때, 뭐 공휴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improvement camp, 여기 이제 우리 뭐 그러니까 메이크업 이런 단어보다는 좀 improvement camp 이런 형태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좀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보통 그럴 때는요, 또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접목이 되면 더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집에서는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저녁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홈워크 있으면 봐줘야 되고, 또 다른 거 있으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빨리 재워야지. 미국 애들 빨리 학교 가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애들이 빠릿빠릿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의외로 쓰이는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해라는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요, 생각을 좀 해볼 게 있다면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물론 제가 지금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드라이빙이나 뭐 이동 동선의 문제들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도장을 할 때 여기 시간 안 되고 여기 시간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학부모들이 많았는데, 내가 만약에 태권도 프로그램이 그것보다 낫다면 저는 여기에 오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였던 그런 게 있는데, 이 opportunity cost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뭔가의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 때문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막 이런 건데, 그 어떤 드라이빙이나 동선의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학생들이 기회를 잃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인클루시브하게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와 함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있는 프로그램.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이렇게 저희 큰 아들이 조금 크니까, 아들하고 둘째 셋째가 나이가 좀 비슷해서 이렇게 한 번에 넣으면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체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체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선생님들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은 시간에 들어가도 선생님들이 다 찢어놔. 그러니까 왜 태권도 도장에서도 인스트럭터나 바운티어를 많이 쓰시는 그런 도장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inclusive 하면은 만족을 많이 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3명을 같이 보내니까, 같이 보내고 이제 큰애는 한 20분 정도 더 레슨을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 가지고 일찍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앉아서 간식을 먹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책을 볼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내부의 아멘디티, 그런 거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까지 고퀄리티라면 대박인데요. 뭐 태권도장들은 저는 크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런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장을 보내가지고 뭐 여기 프로그램이 나빴어, 이런 것들은 제가 아마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신 학부모들이라면 웬만하면 태권도 프로그램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정기적인 Parents Night Out 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집에서 운동회 요런 시간 요런 거를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차라리 집에서 운동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그런 Parents Night Out 겸 Improvement Camp 겸, 왜냐면은 Parents Night Out 하게 되면 일단 재밌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Parents Night Out을 하면 어떻게 그냥 애들을 재밌게 해주고 익사이팅하게 해줄까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애들을 조금 더 터치가 되면 더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뭐 물론 Parents Night Out의 프로그램 자체는 즐거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애들이 또 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보충 운동의 개념, 중간중간에 딱딱딱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Parents Night Out을 뭐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뭐 옐로 벨트 Parents Night Out, 그다음에 뭐 블루 벨트 Parents Night Out,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들에서 이렇게 어떤 필요한 운동들을 조금 더 중간중간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요. 그런 생각을 체조장에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요즘 학부모들하고 다른 종목들이요, 특히나 이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힘들어요, 다른 종목들이. 그래서 그나마 나름 태권도장은 바로 이렇게 사범님을 찾아가면 모든 학생들의 동선, 그 다음에 뭐 어디쯤 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데, 다른 이 무슨 수영장에서는 수영 선생님 만나기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뭐 그 친구들이 또 어리다 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얻는 경우들이 되게 좀 적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조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또 힘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체조 선생님들이 또 가서 이렇게 또 시간 끝나자마자 또 바로바로 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되게 불편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게 아니라 좀 미디어가 이렇게 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없었던 그런 줌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들하고 상담, 그 다음에 어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좀 미디어를 통한 어떤 그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선생님들이 얘의 프로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더라고요.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제일 불만이거든요. 어디 다녀보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벨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뭐 체조 같은 경우나, 축구는 딱 이렇게 뭐 눈에 보이니까 뭐 축구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근데 뭐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좀 안 해주는 그런 게 제가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런저런 그 대화를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그 미팅을 잡기 힘드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그 학부모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After School Programs, 그러니까 뭐 제 생각만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영상으로 올라갈 텐데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막 헤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할 때는 차라리 라이브로 하면 이렇게 그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인터랙트가 되니까 좋은데, 혼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떠드니까 조금 이렇게 산만하고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빨리 진행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제가 사범의 입장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프로그램들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태권도장에 접목을 하는 그런 생각을 공유를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